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심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눈 깜빡임, 눈 이렇게 자꾸 깜빡이고 코를 찡긋찡긋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알레르기 증상인 줄 알고 아빠가 검사를 해보자 해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이제 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이제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 얘기하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부정을 하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인정을 해나가면서 이거는 금방 지나갈 거야. 금방 지나가고 감기처럼 나을 거야라고 이제 계속 아이한테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줬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나왔는데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아이 틱은 점점 심해지는데 찾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다 했는데도 안 들었기 때문에 찾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부터 회장도 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다가 성무가 한 5학년 때쯤 돼서 성무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친구들이 놀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음성틱이 나오더라고요. 6학년 때였나? 6학년 때 이제 1학기 때 이제 회장이었는데 친구들이 그 음성을 막 따라하면서 야, 회장이 그러면 되겠어? 회장 노릇도 못하고 이러면 되겠어? 야, 이러고 다니면 되냐? 막 이렇게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회장이 학교를 안 가니까 더 놀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나 학교 못 가겠어. 학교 가기 싫어. 이제 그런 슬럼프에 빠지더라고요. 성무도 이제 성격이 좋고 잘 지내다가 그때 6학년 때는 정말 너무 이제 친구들이 심했는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된다. 학교는 가야 되는 거다. 네가 이제 너가 어쨌든 가서 이겨내야 되는 거지 집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나 그럼 엄마 죽어버릴래. 나 죽어버리고 싶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은 지금 직장에 나와 있는데 아이가 막 그러니까 제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성무야 그러면 학교 가지 말고 집에 있어. 엄마가 좀 이따 갈 테니까 집에 있으라고. 그렇게 이제 달랜 적이 이제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성무를 설득을 했죠. 그러면 성무가 정 이러면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하자. 그리고 선생님한테 다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받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다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친구들한테 아예 그냥 다 얘기하고 우리 성무는 특증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잘 협조를 해서 성무가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무가 이제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니까 이제 학교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틱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감기 걸렸다가 낫잖아. 그런 증상이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 위축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저도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1, 2학년 때 이렇게 겪었다가 그냥 없어지고 이러지 성무처럼 이렇게 막 여러 증상이 나타나면서 막 음성틱까지 가고 막 근육을 막 계속 하루 종일 막 가슴을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심한 친구는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너무 불안했죠. 불안하고 대중교통 이용 속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틱에 대한 증상을 잘 모르고 놀린다거나 아이한테 막 함부로 한다거나 이제 얘는 그 근육튀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때렸다고 딱 때리고 가셨다거나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성무가 이제 근육튀기를 할 때는 하루 종일 이렇게 근육튀기를 하면서 근육통을 호소하고 할 때 정말 제가 따라서 해봤어요. 따라서 했더니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루 종일 이렇게 근육튀기를 심하게 하고 그리고 막 소리를 계속 지르다 보니까 저녁 때는 목이 막 쉬는 거예요. 근육통이 심하다 그러니까 전 이제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치우고 나면 1시간을 주무르는 거예요. 1시간을 주무르고 애를 이제 진정시켜서 재워야 되는데 이게 틱이 너무 막 심하니까 잠을 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자려고 한 11시쯤에 누웠는데 12시가 넘도록 주물러도 이게 진정이 안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시간을 넘도록. 그걸 보면서 전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저는 사실 우리 성무가 틱을 알아오면서 그 모습을 담아두기 싫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실 우리 이제 조카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좀 보내 이모 이렇게 하는데도 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성무의 그 모습을 저는 도저히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었는데 성무가
엄마 나 괜찮아. 그러지 마. 나는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나을 거야.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이렇게 할 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했죠. 저는 이제 세상이 변화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 성무가 틱을 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뭐 창피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다른 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무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냥 살아가려면 뭐 오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는 이제 조금 우리 성무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조금 있었어요. 막상 이제 10,000명의 구독자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처음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성무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얘가 틱 증상 하나도 없고 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얘 거짓말에 주작 떠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올린 거예요. 뭐 우리 성무가 유튜브 하는 이유는 많은 틱을 앓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극복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지, 전혀 다른 걸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이제 저는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가 성무가 이제 상처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성무야, 그러면 우리 성무가 좋아하는 유튜브지만 잠시 접자. 이게 너한테 이렇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면 엄마는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무가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본인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초긍정인 게 이틀 만에 딱 또 이렇게 반전을 해가지고, 엄마 나 이제 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거에 입증이 악플인 것 같아. 그런 거래. 나도 이제 스타가 됐나 봐. 막 이러면서 나 이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시련을 줬을까 막 그런 고민에 또 막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성무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이런 생각까지, 이런 원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거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려고 그 큰 시련을 겪게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틱 또래 환우들은 꼭 나을 거니까요.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성무처럼 긍정적이고 초긍정 마인드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